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국제경제학 파트를 볼게요. 파트 1에서는 국제무역을 다루고요. 그 중에 1장 국제무역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국제금융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뭐 국제경제학을 따로 이렇게 빼낼 건 아니고요. 주로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거니까 약간 미시경제학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금융 파트는 금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교환되는 거기까지 금융시장까지 보기 때문에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의 내용이 조금 과하게 많이 담겨 있어 가지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 드릴 테니까 그 토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하는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선 국제무역 이론 거기 교재 보시면 먼저 개요 해가지고 간단하게 인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경제학의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제 현상을 살펴보는 걸 국제경제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국제경제학은 주로 실물 부분의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론이 있고요. 무역론, 국제무역론 이렇게 있고요. 자, 실물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폐 부분을 다루는 게 국제금융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국제무역론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실물 거래와 관련한 얘기를 해요. 실물이 거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요. 자, 3번 국제금융론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간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걸 다룹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금융거래를 다루게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큰 접근으로 본다 해서 거시적인 접근,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4번에 국제무역론에서는요. 말 그대로 무역 아니겠습니까? 트레이드라는 게 거래, 교환 이거와 관련된 것이죠. 자, 여기서 국제무역론, 거래와 교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역, 조건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니 어떤 나라가 왜 생산 공급자가 되고 어떤 나라가 왜 소비자가 돼야 되지?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누가 스파게티를 만들고 누가 경제학 강의를 하고 그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가 어떤 거에 좀 더 잘하는가 그걸 비교위라고 표현합니다. 컴패러티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그걸 비교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역과 관련해서 거래와 관련해서 조건 요 비교위 또 교역 조건 이게 역시 우리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무역인 수출과 수입이에요. 어떤 나라가 수출을 하고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하는가. 그래서 국제무역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득분배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분배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요. 교역과 관련해서요. 중간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우리 미시경제학도 그렇잖아.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거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가격을 통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입품에 세금을 때리는 것을 타리프, 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 이외의 나머지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경제 통합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요게 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시험 문제 거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 5번 보시면 국가 간에 자금이 교환되는 금융거래 아니겠습니까?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환율, 요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율 2라고 쓸 거야. exchange rate 해가지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서 환율의 결정 요인과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한 제도 얘기할 거예요. 주로 이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고정환율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화합니다. 그거를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요건 이제 외환 이론이라 하고요. 국제수지 내용과 국제수지 결정 요인을 다루는 국제수지론, 또 개방경제 하에서 여기 이제 국제수지 균형, 국제수지를 다루게 되는데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그 곡선을 우리가 BP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방경제 하에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하는데 실물시장과 ISLM 화폐시장과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BP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내용이 과하게 좀 많이 실려 있어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보셔도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의 차이점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국제경제학 중요하죠. 수출과 수입이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까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거는 거기 보시면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 이렇게 볼게요. 절대 우위론. 자, 우리 경작 처음 시작할 때 아니 누가 스파게티를 만들고 누가 축구를 하는 게 좋고 누가 뭐 경작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축구를 아니면 스파게티를 누가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요리사가 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그거야. 자, 우선 무역에 관한 중상주의자와 아담 스미스의 견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요 절대 우위론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요 안에 물건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있고 물건을 사 쓰는 수요자가 있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내 시장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요. 국가 간의 교역으로 같이 확장을 시킵니다. 미국이야, 미국. 미국과 이제 교역을 할 때요.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를 수출한다 할게요. 자동차를 이렇게 한 대 수출하게 되면 미국에 뭐 노트북을 수입한다 합시다. 이렇게 노트북을 수입해요. 이게 국가 간의 교역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국가 간의 교역을 뭐라 그런다? 무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래서 누가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누가 노트북을 수출 수입을 하는가 그거를 국제시장으로 확장시키는 게 바로 국제무역이야. 그럼 누가 훨씬 더 위에 있나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절대 우위 첫 번째 볼게요. 내용.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양의 그러니까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absolute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절대 우위론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절대 우위 개념을 국제무역에 확대한 건데 거기 박스를 보시면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이거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가 낮은 이렇게 오케이? 그 재화 생산에 특화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볼까요?
자, 무역 이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X제랑 Y제 한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투입량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의 투입량이 표로 나와 있어요. 자, X제가 있고 Y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살짝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X제, Y제, 한국, 미국 이렇게 있어요. 여기 숫자가 L로 되어 있어요. L이라는 게 노동의 투입량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국은 X제 생산하는데 노동이 1명 붙으면 되는데 미국은 2명 달라붙어야 되고요. 한국은 Y제 생산하는데 2명 달라붙어야 되는데 미국은 1명 달라붙으면 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무역 이전 볼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X제랑 Y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투입량이야. 이 숫자가. 무역 이전에 양국은 X제랑 Y제를 각각 10단위씩 생산 소비하고 있었다고 상정합니다. 자, 이렇게 생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양국이 X제, Y제를 10개씩 생산 소비하고 있으므로 부존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자들이 30명씩 있는 거야. 한국의 노동자도 30명 있고요. 미국의 노동자도 30명 있어. 그래서 X에 투입할까? Y에 투입할까? 요거 약간 미시경제학의 에즈워드 박스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역 이후에 볼게요. 한국은 아니 X제 생산할 때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잖아. 미국은 X제 생산할 때 2명이 붙어야 되는데 Y제 생산에 1명이 달라붙으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한국은 모든 노동을 절대적인 생산비가 낮은 X제에 투입하게 되면 30단위의 X제가 생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국은 X에 올인하고 미국은 Y에 올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흐름이 쫙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한국은 X제에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한국은 X제에 특화해요. 특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문화해서 X제만 생산한다라고 할게요. 특화해서. 그럼 X제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어? 한국은 X제를 30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30개 생산하고요. 미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제에 특화를 합니다. 특화해서. 자, 이러면 Y제를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어? 아니, Y제 미국은 노동자 1명이 Y제 하나 생산하는데 미국도 노동자 30명이 있어. 그러면 미국은 Y제를 30개 이렇게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반반씩 서로 나눈다 할게. 반반씩 나누게 되면은 자, 교역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교역 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한국과 미국 이렇게 보시면 교육하기 전 befor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X제 몇 개 만약에 반만 투입한다 그렇게 30명 중에서 절반 하거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야. 뭐 Y제도 절반 이렇게 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거에 특화를 해가지고요 서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의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개, 15개씩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이 만약에 X제에 만약에 노동자 10명을 투입하고 Y제 20명을 투입했다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X제를 10명 투입하니까 10개, Y제도 10개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있고요. 미국도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20개, 10개 하면 X제 10개, Y제 10개 이게 소비량이야. 다른 나라와 교육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 특화를 해가지고요. 미국이 30개 생산해서 이렇게 교환을 했다 할게. 1대1로 교환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X제를 15개 소비하고
YZ도 15개 소비할 수 있고 미국도 XZ 15개, YZ 15개 이렇게 소비하니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그치, XYZ 소비량이 다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15개씩 서로 교환을 하면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어서 4번에 보시면 자유무역을 실시했을 때 두 나라 모두 후생이 증가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두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및 문제점 보시면 절대 우위론은 자유무역의 근거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 또는 모두 절대 열의에 있는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한국이 X에 절대 우위가 있고 미국은 Y에 절대 우위가 있어서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윈윈 된다라는 자유무역을 강조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짱 박사보다 축구는 당연히 잘하고 경작도 되게 잘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손흥민 선수한테 경작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와 제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XJ, YJ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현실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 강의를 포기해야 되고 경작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둘 다 저보다 잘하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포기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걸 포기하는 게 더 나아요? 경작 강의 포기하는 게 낫지. 만약에 경작 강의를 하게 되면 축구라는 걸 엄청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러한 희망과 사랑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비교 우위론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볼 거예요. 3번. 시험 문제는 절대 우위론하고 비교 우위론 같이 비교하는 걸 할 텐데 요 비교 우위론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comparative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교 생산 비설 해가지고 자, 내용 볼게요.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적인이니까 기회비용이지. 상대적으로 낮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오케이. 기회비용으로 네, 상대적으로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비교위가 있다. comparative advantag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생산자가 모든 재화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와 경작 강의 모두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타까운 거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데이빗 리카르도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해가지고 많은 경작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야 경작 이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이디얼한 이론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이렇게 꼽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데이빗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은 비교 우위 개념을 적용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자 박스를 보세요.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 또는 절대 열의에 있더라도 각국이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생산비는 낮은 재화에 특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특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역을 하잖아. 낮은 기회비용에 생산을 특화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윈윈 된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비교 이론이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 이론보다 좀 더 일반화된다라고 폭넓이가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거기 밑에 가정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노동만이 생산 요소 유일하고요. 노동의 퀄리티는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 와가지고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다 동질적인 건 아니지 이질적일 수 있겠죠. 자, 3번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은 재화의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앞에 참고에도 있는데 X제가 있고 Y제가 있잖아. 요게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야. 예,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이게? 이게 바로 MRT라고 하지. MRT, XY 이렇게 표현합니다. X에 대한 한계 비용과 Y에 대한 한계 비용의 비율. 이렇게 돼서요. X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이만큼 Y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뭐야? 그치, 한계 변환율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이렇게 표현해요. 한계 변환율.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한계 변환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 이게 바로 X제 생산. 이게 관심사가 X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계 변환율 MRT가 뭐야? 미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많이 힘들어해서 또 까먹고 그래서 여기 저자분도 다시 실어 놓긴 했는데 X제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 비용을 Y제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걸 우리가 살짝 살펴보기 위해서 밑에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기회비용이 원점에 대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하다 그러면 우리 저 앞에 미시경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MRT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XY가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이론 얘기할 때는 요거 얘기할 때는 기회비용이 위에 가정 보시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거기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예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역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X제, Y제에 대한 노동의 투입량이 다음 표와 같대요. 자,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여기가 X제고요. Y제가 있고요.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가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뭐냐면 노동의 투입량이야. 그래서 이걸 좀 써주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중에 노동의 투입량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Q라는 아웃풋 생산량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한국은 노동자 1명이 투입돼서 X제 하나를 만들고요. 미국은 10명이 달라붙어야지 X제를 하나 생산합니다. 한국이 Y제 생산하는 데는 노동자 2명이 달라붙으면 Y제를 하나 생산해. 미국은 4명이 달라붙어야 생산합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X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고 노동을 적게 투입해도 되네. Y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우 살펴보면 한국이 X제 생산할 때도 노동이 적게 투입되고 Y제 생산할 때도 노동이 적게 투입되니까 X제와 Y제 모두의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와 경쟁 모두 저보다 잘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미국은 다 절대 우위가 절대 열의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손흥민 선수가 축구와 경쟁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 하나 선택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야?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이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무역 이전에 각국은 10개를 생산하고 있고 노동의 부존량은 30, 미국의 부존량은 1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밑에 3번에 별표하세요. 기회비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회비용을 되게 쉽게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책에 있는 거대로 하시면 이게 머리가 싹싹 잘 돌아가고 편할 때는 보면 뭐 그냥 끄덕끄덕 뭐 하나를 교환해서 뭐 알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보일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요거 생각하세요. 노동이잖아 이게. 파고드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 한국이 X제 생산할까? Y를 생산할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생산할까? 경제학 강의를 생산할까? 이거야. 그러면 이게 파고드세요 전략을 써서 X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다른 거. X제가 뭐 사과면 사과의 기회비용을 Y제로 나타내는 거 상대 가격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X제 기회비용을 Y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파고들면 돼. 2가 밑으로 파고드세요. 오케이? Y의 기회비용을 X로 표현하면 요 2가 있지? 요 1이 밑으로 파고드는 거야. 파고드세요. 끝! 자, 미국 볼게요. 미국은 어때? X제 기회비용을 Y제로 표현합니다. 그럼 얘가 밑으로 파고드세요. 4. Y제 기회비용을 X로 표현합니다. 12 파고드세요. 따라오셨죠? 아니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무역 이후에 비교 우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계산해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한국은 0.5, 0.5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2분의 1로 하세요. 2.5, 0.4인데 그냥 4분의 10, 10분의 4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그게 편한데 아니신 분은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 소수점으로 바꾸는데 시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을 찾았어. 한국은 X 생산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한국이 X 생산할까 Y 생산할까, 미국이 X 생산할까 Y 생산할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X 생산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숫자가 낮잖아.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미국은 이렇게 10분의 4로 한국보다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비교 우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한국은 X의 비교 우위가 있고 한국은 X의 비교 우위가 있고 미국은 Y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한국은 X의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어서 우위를 지녀가지고 자, 손흥민 선수는 축구와 경제학에 모두 절대 우위, 저보다 절대 우위를 갖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경제학에 아쉬움이 있고 경제학을 하면 축구에 아쉬움이 있고 어느 게 아쉬움이 큽니까? 경제학에 있을 때 아쉬움이 크지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러 간 자리에 제가 경제학을 강의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Y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모두 XY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은 X의 비교 우위가 있고 미국은 Y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둘이 이렇게 해서 교역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앞에 3번 내용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한 나라가 모든 생산을, 여기는 기회비용과
여기 나와 있는 비교의 개념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거 예를 들면 좋긴 한데 못 따라가고 아유 국제무역 비교위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 풀면서 제가 쉽게 이게 다 설명드린 거야. 이걸로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야? 맞아요. 답을 잘 찾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한 나라가 모든 재화 생산에 X에 Y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비교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그럼 뭘 할 건데요? XJ의 경우라고 할게. XJ의 경우 거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제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해요. 이 주관식일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하기 전, 무역하기 후, 뭐 교역 조건의 범위는 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거 그래프를 가지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럼 XJ 경우 볼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XJ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MRT잖아. 한국이 봤을 때 XY 얘가 2분의 1이고요. 미국이 봤을 때 MRT 미국이 봤을 때 XY 이게 4분의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백종원 선생님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5,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이거야. 상대적으로 다른 걸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짱 박사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3만 원이 든다라고 할게요. 3만 원. 이게 MRT가 XJ 비용이잖아. 스파게티의 비용.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 할게. 5,000원과 3만 원 사이. 예를 들면 2만 원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이게 교육 조건이라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제가 직접 생산하게 되면 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시장에서 직접 메이크하지 않고 사 먹으면 2만 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퀄리티나 이런 건 다 똑같다는 전제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 원의 이득이 되는 거야. 요거 차이인 1만 이득이 발생하게 되고요.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에 생산할 수 있는데 2만 원의 생산을 시장에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천 원에 생산해서 2만 원에 팔면 되니까 이렇게 1만 5천 원만큼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윈윈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2만 원이 아니라 제가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게 4만 원에 거래되면 짱 박사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직접 생산하는 게 낫지. 내가 생산하는데 3만 원인데 시장에서 살려고 했더니 4만 원이라. 아니, 저 안 사요. 이렇게 되지.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5천 원보다 싸. 3천 원에 거래가 돼. 그 백종원 선생은 만들 필요가 없지. 자기가 만들었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더 싸게 팔려. 나도 안 해. 하고 사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2만 원이라는 요 교역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역, 거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얼마 사이입니까? 요거 기회비용 요거 사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XJ에 대한 교역 조건은 얼마부터 얼마입니까? 이거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0보다 작은 게 국제시장의 가격,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첫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이걸 이제 뭐 그림 그리고 하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 다시 정리해 보시면 교역 조건의 범위. 자, 1번 비교 우위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질 때 무역의 이익은 교역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 교역 조건이 여기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윈윈 되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파게티 가격이 3만 원에 거래가 되면 나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만 원에 거래가 가격이 되면 5천 원에 생산해서 3만 원에 파는 2만 5천 원. 백종원 선생의 교육의 이득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느냐? 교육이 되려면 이게 같은 거 넣어도 돼. 이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한 명이 교육의 이득을 싹쓸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교육 조건은 무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양국의 국내 가격비 사이. 국내 가격이 이거야. 이게 한국의 도메스틱 가격이야. 한국의 XZ에 대한 도메스틱 가격. 이게 바로 미국의 도메스틱 가격이란 말이지. 양국의, 그러니까 교육, 거기 보시면 다시 2번에 양국의 국내 가격비, 이게 바로 양국의 MR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실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조건 찾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리카르도의 이 비교 이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심플합니다. 막강합니다. 이 현실에서는 자 1번에 보시면 노동,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노동만 얘기했잖아. 노동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노동만 생산 요소가 있는 게 자본과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육 조건이 어떤 점에서 결정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못 하고요. 기회비용이 이렇게 일정하다 했는데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인데 뭐 한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모형이라는 게 현실이 복잡한 걸 심플하게 단순화시킨 건데, 야 이게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야?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뭐 한계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런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소국과 대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 뒤에 나중에 할 건데, 소국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이 되게 작아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게 거기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은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잖아. 그걸 소국이라 그러고요. 대국이다 그러면 경제 규모가 되게 커가지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Q&A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는 또 과하게 좀 있긴 한데 살짝 한번 보시죠. 자, 1번 먼저 볼게요. 한국에서 휴대폰 한 대를 만드는데 한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쌀 한 가마를 만드는 데는 두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대요. 그냥 2명, 1명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2시간, 1시간 이렇게 해도 돼. 애매하니까 단위라고 썼고요. 미국에서는 휴대폰 하나 만드는데 1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쌀 한 가마 만드는데 3단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한국은 어떤 재화를 수출하는가? 비교의 찾아라 이거죠. 거기 밑에 해설을 잠깐 보세요. 문제를 읽으면서 요거를 빨리 세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냐. 이것만 바로 보시면 돼. 자, 휴대폰이 있고요. 쌀이 있습니다. 오케이.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노동자 한 명이서 생산하고 쌀은 노동자 둘이서 쌀 하나 생산하고 미국은 12명, 3명. 한국이 쌀과 휴대폰에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교의 찾습니다. 자, 이게 노동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국이 휴대폰 생산할까 쌀 생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교이론 찾는 거.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휴대폰 하나 노동자 한 명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 쌀에 투입할 거 2명이 있을 때 하나 쌀을 생산하니까 쌀 반 개를 포기하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쌀 하나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노동자가 2명 달라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휴대폰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 2명이 와야 되니까 휴대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파고드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휴대폰의 기회비용을 파고드세요. 2가 밑으로 가고 1이 밑으로 가고 끝. 오케이. 자,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휴대폰에 대한 기회비용 할 때요. 3이 밑으로 가고 12가 밑으로 가고 끝.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봐야 돼. 휴대폰 생산할 때 한국과 미국이 어디가 싼가 보면 한국이 2분의 1로 싸고 미국은 12분의 3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해설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한국이 휴대폰에 비교위가 있고 미국은 쌀에 비교위가 있다. 끝.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교육 조건 볼게. 교육 조건이 휴대폰 가격을 쌀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맨날 연습했잖아. 휴대폰이 관심사예요? 쌀이 관심사예요? 아, 휴대폰이 관심사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대폰이 관심사니까 이게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한국에서 휴대폰을 생산합니다. MRT 한국에서 이거 휴쌀이라 그래야 돼요? 쌀휴라고 해야 돼요? 휴쌀 말하고 2분의 1. 미국은 MRT 미국은 휴쌀입니다. 휴쌀. 네,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교육 조건은 얼마가 교육 조건이 됩니까? 이게 바로 교육 조건이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거기 똑같이 나와 있죠. 0.5와 4 사이. 이해 가세요? 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똑같은 건데 시험 문제가요. 자, 문제 좀 볼게. 한국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할 수 있고 노동자 한 명이 쌀 2가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자 한 명이 휴대폰 12개를 생산할 수 있고 쌀 3가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역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니? 그걸 찾는 건데 이거를요, 뭐 노동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시간 여유도 없고요.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 숫자가 Q야, Q 생산량입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이 있고 여기 쌀이 있어. 오케이.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자, 거기 숫자는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1, 2, 12,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위에 이거는 노동이잖아. 노동은 이게 L자 바구드세요 그런 느낌이고 생산량은 이게 양으로 표현하면 아웃풋의 수량이야.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올라타세요. 이렇게 보시죠. 자, 한국의 휴대폰을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쌀을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기회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쌀의 값이 휴대폰 위에 올라타세요. L이면 내려가세요. 파고드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도 위에 올라탑니다. 3이 되고 10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회비용 보면 한국의 기회비용은 휴대폰이 2고 미국은 12분의 3이니까 미국이 이때는 비교 우위가 있고 한국이 쌀의 비교 우위가 있고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보면 돼. 휴대폰은 2와 4분의 1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많이 객관식 문제 풀면서 연습할 거니까 이 정도로 그냥 살짝 보시고 책에 글밥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일반적인 비교 우위론 안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주관식일 때는 좀 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이거 있잖아. 그림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표로 나오고 말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육 조건이 이렇게 MRT 들어가는 생산 비용 그 사이가 바로 국가 간의 교육 조건 이렇게 된다. 똑같죠?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아니 그래서 어쨌는데 둘 다 행복해졌어? 네, 행복해졌습니다. 그거를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무역의 이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심화 시간에 혹시 여건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 풀면서 좀 설명드리거나 할 건데 우리 시험에 보는 모든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셔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제일 어렵다 하는 회계사 시험 문제까지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 참고랑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뭐 그닥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란 대로까지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공부량은 되게 많고요. 이 국제무역, 국제금융론이 다 책 한 권으로 돼 있는 거야. 국제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스톱하고요. 다음 시간에 핵쇼올린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